근데 여기에서 여권이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만찬한 이후에 조금 달라졌잖아요.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과 한동훈이 그때 만찬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뭔가 말을 좀 세게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도 아마 만찬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나가면 다 죽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근데 이 워딩 자체가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목소리에 한동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그 자체를 그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자가 물어보거든요. 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거지. 근데 좀 더 센 발언이 나와야 돼. 뭐 한동훈 대표가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면이 한동훈 대표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국면은 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의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언젠가부터 한동훈 대표에게도 큰 관심이 없어요, 언론이 이제.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직접 대면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명태균 씨가 등장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다고 이 명태균 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풀 수 없는 영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풀 수 없는 영역으로 문제가 넘어갔고 한동훈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이런 거겠죠.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것 역시도 8표를 한동훈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여론이 어느 정도로 돌아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는 거고 지지율도 마찬가지. 이 정부가 지지율을 방어해온 거 딱 2가지 수단 아닙니까? 예.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386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죠. 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저기 더 나쁘지 않아? 이 방법이 하나 있었고 네, 2년 동안 그거 했어요. 또 하나는 뭐 건설 노조를 때려잡는다, 의료 개혁을 한다, 유전이 나온다, 뭐 이런 거에 어떤 뻘짓, 테마주를 띄우는 방식, 뻘짓. 그 2가지로 지지율 방어를 어쨌든 해온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소용이 없는 국면이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속도를 뭐 방어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폭을 방어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 역시도 지금 내가 이제는 좀 더 발언을 세게 해도 되나? 뭐 약하게 해도 되나? 그거에 별로 지금 크게 전국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변수는 이거 있어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할 거라는 게 우세적인 이렇게 예상이잖아요. 계속 그 보도 나왔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여당이나 검찰이 전부 다 막아주는 거를 더 이상 국민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진짜 밀란한 수준이야. 완벽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떠밀려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이 압력이 너무 차가지고 이 압력에 떠밀려 가고 있는 국면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신지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센 발언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그게 맞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신지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데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소하라는 얘기냐? 기자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그 맥락으로 이제 기사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당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하시지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안 맞는 건데. 그러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명태균 씨 얘기 뭐 이렇게 나오면서 명태균 씨 얘기 이렇게 막 커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앞서 쭉 우리가 쭉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씨 얘기 끝으로 가면 그거 다 김건희 여사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10월 내내 할 거란 말이죠. 민주당이 국감에서. 그렇죠. 그리고 18일 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인데 그 18일 전에 처분하지 않을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건희를 그렇죠. 불기소하지 않을까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건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 다음에 요 10월 넘어가고 나서 11월 달에 특검법을 딱 띄우면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한동훈 지도부의 고민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막을 수가 없네. 지금 친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특검법을 처리해 보니까 친한계는 이거는 부결시키자가 방침이었잖아요. 근데 이탈표가 4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친한계가 주장하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 아니에요잖아요. 근데 이게 뻥이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제가 안 되는 표가 20표가 넘게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라는 표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뭔가 오다가 먹히는 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친한계라는 표가 있을 것이고 예. 친윤계라는 표가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중간에 이게 안 세지는 표들이 있다 지금 의원들이 그게 20에서 최대 40표까지도 있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누가 그래서 내 표를 찍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지금 최소 20표 정도가 이게 잘 세지지가 않는 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표 중에 그러면 플러스 몇 표가 될지 아냐 이게 나중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다음번에 특검법이 또 나왔을 때 그때도 또 부결시킵시다라고 했는데 8표 넘어버리면 한동훈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때 가서 이게 부결하자고 그랬는데 8표 넘어버려도 이상한 사람 되고 그때 가서 뒤늦게 이 난리통 다 치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가결시킵시다. 이래도 이상한 사람 되고 이래도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한 사람 되는데 그거 감당할 지금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을 빼야 되니까 만약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특검 반대 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이런 거거든요, 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게 검찰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독대를 해서 내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무슨 사과와 대통령의 뭐 어떤 조치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압력 때문에 지금 떠밀려 가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듭을 내가 한번 풀어가지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하고는 약간 지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근데 현실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압력에 떠밀려 가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국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독대라는 거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보궐선거의 성적과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 명태균 씨의 이입, 그 다음에 뭐 불기소 결정이 나느냐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에 회동의 결과가 어떨 거냐가 다 엮여 가지고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개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윤석열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치고 생각을 하면 보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딱 하나밖에 없네.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조금 좀 잠잠해지겠네.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게 그나마 여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석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일단 김건희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용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살생 첫 번째인데 이게 포기가 안 되면 이 방법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보수가 다 원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엊그저께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야 이대로 가서 버틴다고 치자 어떻게든. 그러면 끝나고 나서 1년 있다가 총선이야. 대선 끝나고. 대선 질 거고 그러면. 그러면 바로 총선인데 그럼 우리 다 죽어.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 빨리 해버리고 지더라도 그렇지. 시간을 벌고 그럼 다음 총선에서 나라도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스멀스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면서 김을 빼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중간 단계 건너뛰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이 압력 다 차면 우리 그냥 다 죽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이기게 되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당의 정치라고 하는 룸이 지금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게 김건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시끄럽고 명태균이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나서서 얘기하고 제가 가르쳐드려요? 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이 다 엉터리 같은 해명이라는 게 대통령실이 한마디 하고 나면은 이준석 뭐 누구 나와가지고 네 대통령실만 틀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의 내용을 모른대요. 실제 모든 일은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한 건데 그걸 대통령이 몰라.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비서실장이 김건희한테 물어볼 용기나 있어? 그러니까 게다가 부부간에 지금 대화가 끊겨가지고 중간에서 연결해줄 통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가장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아니 이런 지금 명태균이 이러는데 당신이 어떻게 했어? 만약에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아무런 관여가 없다면 또 내지는 관여했으면 야 우리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가줘야 되잖아요. EBS 가정상담부터 받아야 돼. 근데 한마디가 없는 거는 대통령이 부인한테 못 물어봐. 첫 번째. 못 물어봐. 두 번째.
김건희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나이브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 이거 그냥 가만히 내가 좀 있으면 또 지난번처럼 조용히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정권의 비극의 지금 시작이고.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생. 그리고 자기네는 이렇게 꼬꾸라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상황 판단을 얼마나 못하고 있냐가 나오는데 네. 김건희 씨가 한마디 해야 돼요. 이때. 그리고 그거를 못하겠으면 대통령이라도 부인의 말을 들어서 해줘야 돼.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돼. 근데 아무도 해결을 못해. 이건 이제 우후죽순으로 다 나옵니다. 결국은 기점은 10월 18일까지 불기소,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불기소로 가면 김한 기자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영모 비슷한 걸 꾸며서 그렇죠. 중임제 개헌안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뭐 2026년에 지방선거에서 야 빨리 1년 단축시켜서 그냥 빨리 쫓아내고 우리가 명분이라도 찾자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돼. 이제 너무 엉켜가지고. 예, 조금 좀 이제 클리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